주차권 하나 주세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그래요? 그럼 출금하고 그중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 주시오.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 2천억이요. 하하, 2천억이요? 2천원 아니고요? 옆에 있던 남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천억 있으면 저는 여기 지점장, 아니 은행장입니다. 하하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행 창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고 빛바랜 회색 잠바를 걸친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욕의 끝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웃던 이들이 곧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줄은요. 이 기막힌 이야기는 그날 오전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대지 300평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집. 아침 햇살이 고풍스런 벽돌 외벽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72살 박철수는 침실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70년대 중반부터 구로공단에서 섬유일을 시작해 큰 재산을 모은 그는 섬유산업계에선 회장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타이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까? 옷장을 열자 명품 정장들이 빼곡했지만 철수의 손은 구석에 걸린 낡은 면바지와 회색 점퍼로 향했어요.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입기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보, 그 옷 말고 좀 괜찮은 걸 입어요. 아내 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LP판 가게 가볼 건데. 편한 게 최고지. 차고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7억짜리 롤스로이스, 3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 그리고 구석에 빨간색 경차 마티즈. 철수는 주저없이 마티즈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내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차인데 막상 타보니 차가 작고 편해서 지금은 철수도 가까운 곳 마실 나갈 때는 종종 타곤 했죠. 오늘도 이걸로 탈까? 시동을 걸기 전 문자가 와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별로 없었는데 외출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다녀와서 충전하자고 생각하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한울저축은행에서 이자가 입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한울저축은행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 정도는 하는 철수. 계좌 총 예금 잔액 2,247억 원. 벌써 20년 전 친한 친구 이상호가 아들이 저축은행을 시작한다고 전주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우정 반, 투자 반으로 돈을 넣었죠. 저축은행이라 이자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300억으로 시작해 중간중간 100억, 200억씩 넣어두다 보니 어느새 2천억이 넘었습니다. 상호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준혁은 5년 전 지분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지금은 철수와 한울저축은행의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자가 쏠쏠하니 굳이 옮길 이유도 없었죠. 오늘은 김추자 LP판이 들어왔나 찾아볼까? 철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티즈를 몰아 집을 나섰습니다. 구형차라 엔진음이 다소 거칠었지만 동네 골목길을 달리기엔 이만한 게 없었어요. 신호대기 중 옆 차선의 젊은 운전자가 마티즈를 보며 피식 웃는 게 보였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철수는 라디오를 틀고 옛날 가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철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말이에요. LP판도 팔고 골동품도 취급하는 옛날 소리에 거의 다온 철수. 그런데 늘 차를 대던 주차장이 공사 중입니다. 철수는 천천히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마티즈 한 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런, 어디 없나? 두 번째 골목을 돌 때 철수의 눈에 5층짜리 건물 하나가 들어왔어요. 1층에는 한울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었지. 온 김에 요즘 금리 괜찮은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고 갈까? 철수는 방향을 틀어 은행 쪽으로 향했어요. 건물 옆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건물 관리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있었죠. 철수가 마티즈를 천천히 진입시키려는 순간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관리인은 철수의 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빨간 마티즈.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 조수석 문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주차하려고요. 옆에 가게 좀 갔다가 은행 좀 오려고요. 철수는 최대한 점잖게 말했습니다. 주차는 은행 업무 볼 때만 돼요. 그러니 차 빼시고 업무 볼 때 오세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와서 은행 갈 겁니다만. 은행에는 무슨 업무 볼 건데요? 남자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다 일일이 여기서 얘기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바로 은행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가게 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허허, 그래요? 이따가 금융상품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철수도 슬슬 짜증이 났지만 이해하고 참았습니다. 그냥 물어보러 왔다고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그냥 얌체처럼 주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얌체라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 2명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그 광경을 보고 자기들끼리 피식 웃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답을 못 하시네. 그냥 정말 주차만 하려고 했나 보네. 차도 이런 거 타고 와서. 즉, 알았어요. 그럼 지금 은행에 먼저 가면 되는 거죠? 하참. 네. 저쪽 모퉁이 구석으로 가세요. 구석이라고?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저 구석에 대라 그래요? 여기는 고급차 되는 데예요. 경차는 저리로 가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작은 차도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냥 여기 좀 대면 안 될까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힘든데.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무릎에 오래된 관절염이 있기도 했고요. 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할아버지, 여긴 VIP 전용 주차장이에요. 고급차 주차 공간이라고요. VIP요? 은행 앞이라 벤츠, BMW, 그런 차들 대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차는 저쪽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철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나도 은행 VIP인데요. 순간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 할아버지가요? 그럼 저는 이 건물 건물주네요. 남자는 철수의 차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마티즈. 운전석 문짝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도 보였어요. 할아버지, 장난 그만하시고요. 주차비도 10분에 1,000원이에요. 은행 이용하면 주차권 주는 거 아닌가요? 주긴 주죠. 근데 그것도 예금이나 적금하시는 분들한테만 줘요. 할아버지, 오늘 예금하실 거예요? 철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억눌렀어요. 상담하고 나면 예금 하나 들 수도 있지요. 알았어요. 자,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남자가 손짓으로 철수를 재촉했어요. 자, 빨리 빼세요. 뒤에 차 온다고요.
뒤를 보니 흰색 벤츠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관리인은 철수의 차를 옆으로 밀어내듯 손짓하더니 벤츠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철수는 구석 쪽으로 일단 차를 데려갔습니다. 벤츠를 보는 관리인의 얼굴이 바로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벤츠는 천천히 은행 정문 바로 옆 주차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 40대 남성이 관리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관리인은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어요. 철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였어요. 일단 차에서 내려 천천히 은행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인은 그런 철수를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며 그늘로 가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철수는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후면 주차권 받고 나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기 의자에 앉은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창구는 5개였는데 그중 3곳만 운영 중이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철수 앞에 2명, 옆 의자에 1명. 금방 차례가 올 것 같았어요. 철수는 손목시계를 보고는 잠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2천억이 넘는 돈을 맡겨놓은 은행인데 돈을 떠나 주차권 하나 받는 게 그리 어려울까 싶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색바랜 면바지, 10년은 된 회색 점퍼, 때 묻은 운동화. 여성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칸 더 멀리. 철수는 못 본 척했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앞사람이 일어나 창구로 갔어요. 직장인처럼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습니다. 직원은 남성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어요.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건물 관리인과는 달리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철수 차례였어요. 25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창구로 향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낡은 차림새가 유독 눈에 띄었던 거죠. 3번 창구에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송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원답게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철수가 창구 앞에 서자 미래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아까 옆 창구 직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영의 인사도 자리 권유도 없었어요.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의 모습을 본 순간 미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낡은 점퍼,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주름 가득한 얼굴. 주차권이요? 말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기계적인 톤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네. 밖에 건물 관리인이 주차권 받아오라고 해서요. 미래는 다시 한번 철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 타고 온 그 할아버지구나 하고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들으라는 듯이 큰 한숨이었습니다. 주차권은 은행 업무 보신 분들께만 드려요. 무슨 업무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미래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얼마 이상이요? 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요. 송미래는 적금은 1만 원부터 가능하지만 일부러 예금 금액으로만 안내를 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주차권 때문에 온 남루한 차림의 할아버지고 2만 원 정도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적금 든다고 할까봐 예금 적금이라고 따로 구분 안 하고 100만 원이라고 한 거죠. 주차권 받고 혹시 적금은 또 해지하러 오면 괜히 귀찮기만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을 예금하는 건 당연히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출금은 안 되나요? 미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철수는 다 들었어요. 출금이요? 겨우 주차권 때문에 출금하시려고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만 가득했어요. 일단 출금하고 100만 원을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할게요. 잠시 철수를 쳐다보던 미래. 통장 있으세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으로 100만 원은 있나 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철수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억눌렀어요. 네, 있습니다. 진짜요? 미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통장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출금하시려고요? 미래가 양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도전적인 자세였어요. 핸드폰에 은행 어플 있으니까 계좌번호 확인해보고 출금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고요? 다른 직원들도 힐끔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듯한 표정의 미래. 알았어요. 스마트폰 켜서 보여주세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철수. 폰 화면을 열고 은행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계좌번호 나온 화면을 미래한테 건네주려는 순간 배터리가 다 되어 화면이 꺼집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네. 그 모습을 보던 미래가 가지가지 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신분증으로도 되지 않나요? 신분증으로요? 미래가 피식 웃었습니다. 신분증으로는 본인 확인 후 출금 가능하긴 한데요. 미래는 말을 끊고 철수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100만 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뒤를 힐끔 쳐다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뒤에 대기 손님은 한 명뿐이었는데도요. 철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있다니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 미래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시계를 힐끔 보더니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철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천억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미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미래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2천억이요. 미래는 철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2천원이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2천억이요.
철수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미래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배를 잡고 웃을 정도였어요. 하하, 에이,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2,000원이면 주차비도 안 될 텐데요. 2만 원 인출할까요? 미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 2명도 웃으며 쳐다봤어요. 2,000억이라니까요. 철수는 신분증을 창구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래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바빠요. 2,000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이런 건물 몇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알아요. 그런 돈이 있으시면 뭐하러 주차권을 받으러 오세요? 그냥 주차비 내시지. 미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빨리 확인이나 해주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 창구의 남자 직원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미래 씨, 뭐 하는 거예요? 손님 많은데. 아, 이 할아버지가 2,000억 찾으러 오셨대요. 남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하, 2,000억이요? 와, 농담도 크게 하시네요. 오늘 만우절인가?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3-4명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대기 중이던 고객도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분노였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것 같았습니다. 웃지 말고 확인하고 인출해 주시오. 철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미래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분증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없으면 그냥 가세요.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미래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동료에게 보여주며 작게 그러나 들리게 말했습니다. 봐요, 72살 저런 차림으로 2,000억이라니. 아까 마티즈 타고 온 할아버지 같은데 2억도 아니고 2,000억이 있는데 설마 경찰을 타겠어. 직원들이 또 웃었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미래는 여전히 웃으면서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정말 없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미래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 출금 신청서 작성하셔야 돼요. 미래는 서랍에서 용지 한 장을 꺼내 창구 위로 툭 던지듯 밀었습니다. 여기 금액이랑 성함 적으세요. 계좌번호는 일단 놔두셔도 돼요. 미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성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철수는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창구 옆 선반에 놓인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용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철수. 그리고 출금 금액칸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또박또박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2,000억 원. 0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콤마도 정확하게 찍었어요. 다 쓰고 나서 용지를 미래 쪽으로 밀었습니다. 미래는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금액칸을 봤습니다. 뭐예요, 이게? 미래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000억 원입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래는 용지를 옆 남자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진짜로 2,000억이라고 썼어요.
남자 직원이 용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정말로 2천억이네. 그는 명찰을 보니 최동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35살쯤 돼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동수는 용지를 들고 뒤쪽 직원들에게 보여줬어요. 야, 이것 좀 봐요. 2천억이래. 창구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요? 2천억? 이름 잘못 쓰신 거 아니야? 그 말에 한 직원이 물을 마시다 푸웃하고 웃음이 터져 물을 뿜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용지를 다시 가져와서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2천억이요? 정말로요? 네, 정말입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동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숫자 밑에 한글로도 2천억이라고 써주세요. 네. 정말 이름이 2천억인 건 아니죠? 이름 있잖아요. 박철수.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2천억 있으면 저는 여기 지점장 아니 은행장입니다. 동수 씨, 은행장이었어. 하하, 은행장님. 직원들이 장난스럽게 놀렸어요. 철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확인해 주세요. 미래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에휴, 정말. 알았어요. 미래는 동수를 쳐다봤어요. 동수 씨, 이거 어떡해요? 진짜 확인해야 돼요? 당연하지. 빨리 해서 보내. 동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없으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알았죠? 미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래는 신분증을 다시 들었습니다. 스캐너에 올려놓고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진짜 시간 낭비네. 미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다 들었어요. 동수는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보려는 거였어요. 얼마 나올까? 내기할까요? 내기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10만 원 이따에 걸게요. 미래 씨는? 저요? 5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5만 원도 없다? 아마요. 아니면 몇천 원?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뒤쪽에서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100만 원 걸게요. 100만 원? 와, 너무 높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직원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철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미래는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미래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래는 계좌 조회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자, 이제 나오겠네. 동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박철수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람 같았습니다. 동수가 이상하다 싶어서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한가운데 선명하게 떠 있는 숫자. 예금 잔액 2247억 원. 미래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짜리가 둘. 2000억. 정확히는 2247억.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뒤에 있던 직원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왜요? 얼마 나왔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미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 그 직원도 얼어붙었어요. 뭐예요? 얼마예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아니, 2천억. 순간 창구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미래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247억. 그 아래로 이자, 지급 등 거래 내역도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미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동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고객님.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으면 빨리 인출해 주세요. 레코드판 보러 가야 됩니다. 미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직원들 표정 좀 봐.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속삭임이 로비로 퍼져나갔어요. 동수는 사무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번호를 눌렀어요. 지점장님, 지금 좀 나와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 급히 나왔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명찰에는 지점장 장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빠른 걸음으로 3번 창구로 다가왔어요. 동수가 급히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지점장님,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예금 잔액 2247억 원.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247억. 이게 무슨... 민석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고객 정보를 봤어요. 박철수, 계좌 개설일 2005년 3월 12일. 20년 전부터 거래한 고객이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7, 8년 전부터는 거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던 전설 같은 고객. 하지만 본점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던 최대 예금주. 그 고객이 지금 여기에.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구 앞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색바랜 면바지, 주름 가득한 얼굴,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빛. 민석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래와 동수의 창백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창구 밖으로 나왔어요. 고객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민석을 쳐다봤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철수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 장민석입니다.
회장님, 민석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완전히 숙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저분이 누구래? 지점장이 저렇게 인사하네? 뭔가 대단한 분인가 봐.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요? 철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실례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창구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그렇게 서운하게 하셨는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미래와 동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물어보세요. 이 직원들에게 미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하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께서 주차권을 받으러 오셨는데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예금하셔야 주차권을 드린다고. 그게 잘못됐습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2천억 인출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고 웃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수 씨는요? 동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2천억 있으시면 제가 은행장이라고. 뭐라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석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수가 민석의 말을 끊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래가 갑자기 창구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철수 앞에서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어요. 동수도 급히 나와서 90도가 아니라 거의 머리가 땅에 닿을 듯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라 허리가 유연해서인지 깊이 숙였습니다. 로비의 고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철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허리 펴세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제대로 들으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래와 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수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2천억 원 전액 현금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현금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현금으로 주세요. 철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미래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동수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정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천억을 다 빼신다고? 진짜요? 그럼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중년 남성이 자기 창구로 급히 갔습니다.
저도 예금 좀 찾아야겠는데요. 지금요.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 일 있나?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나도 빨리 찾아야겠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다 뱅크런이 시작될지도 몰랐어요. 회장님, 제 사무실에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민석은 철수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철수는 민석을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구를 가로지르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철수에게 쏠렸어요. 저분이 정말 2천억이나 가진 분이래? 저런 차림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민석의 안내대로 걸을 뿐이었습니다. 민석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석이 문을 잡고 서 있었어요. 철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민석은 철수에게 소파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철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석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민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2천억을 인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전액입니다.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현금으로 준비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현금으로 안 되면 이체하면 되죠. 철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체요? 네. 다른 은행으로요.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시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석은 손을 비볐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을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회는 아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인출 절차 시작해 주세요. 이체 가능한 금액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급히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철수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막막했어요. 회장님, 2천억이 빠지면 지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밖에 건물 관리인이 자기가 건물주라던데 설마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 건물주인데도 주차 관리도 잘해서 제 차는 멀리 구석에 대라고 친절히 안내해 주던데요. 아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갑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송미래가 불렀어요. 철수는 멈춰섰습니다. 여기 주차권입니다. 철수는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은 예금해 주세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미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만기 예금 서류에 전자서명을 마치고 철수는 은행 문을 밀고 나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갔다가 철수의 정체를 안 건물 관리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차권을 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여기 주차권이요. 관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두 손으로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주차권을 건네준 철수는 구석에 외롭게 서 있는 빨간 마티즈에 올라탔습니다. 아직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철수가 은행을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로비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2천억을 다 빼신다며? 맞아요. 지점장이 직접 인정했어요. 그럼 이 은행 괜찮은 거예요?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창구로 다가갔어요. 저 예금 전부 찾을게요. 지금 당장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창구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2천억이 빠지는데요? 남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찾아야겠어.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순식간에 5개 창구 모두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금 전액 인출이요.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객님들, 진정하세요. 저희 은행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미래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은행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2천억이 빠지는데요?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예요. 민석은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일단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인출 고객들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민석은 미래와 동수를 지점장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로 은행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민석은 서류 2장을 꺼냈어요. 인사팀 결정입니다. 둘 다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순간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기 발령이요? 네. 즉시 효력입니다. 내일부터는 연수원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 결정이에요. 동수도 말을 잃었습니다. 짐 챙기시고 나가세요. 30분 드리겠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미래는 서랍을 열었어요. 개인 물건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동수도 자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서 은행 건물을 돌아봤어요. 5년간 다녔던 직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지점장 민석은 건물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김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관리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관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경찰을 타고 오셔서 그게 다예요? 건물주라고 했다면서요? 다리도 불편한 분을 멀리 구석에 주차시키고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건물 관리 용역 계약 해지입니다.
관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가보세요. 관리인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이틀 후 본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점 폐쇄 결정입니다. 본점장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박철수 회장님 인출건으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 이탈도 심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건물도 매각 진행하세요. 빨리요. 네.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 지점은 다음 달 말로 폐쇄됩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겠지만, 하지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주일 후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물 급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은행 망하나 봐. 큰 손이 돈 뺐다며?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한 달 후 철수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하늘저축은행 서부지점이 오늘자로 폐쇄됐습니다. 최대 예금주의 대규모 인출 사태로 경영난을 겪어온 이 지점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하긴 한데 마음 한편이 약간 무거웠어요.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점도 문을 닫았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시간도 지났고 지금은 왠지 개운하지만은 않았어요. 한편 한 분식집 미래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는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분식집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려서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은행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습니다. 미래 씨, 여기 좀 치워줘. 사장님이 불렀어요. 네. 미래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에 손이 살짝 데었지만 참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 철수 회장을 다르게 대했더라면,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재 옮겨. 네. 무거운 자재를 들어 나르는 일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수는 그늘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였어요. 형 씨는 왜 여기서 일해? 이런 일할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동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관리인은 다른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차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늘저축은행에서의 일이 트라우마가 됐거든요. 철수는 LP판을 보러 갔다가 저축은행 지점에 가봤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1층 은행 자리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너무 심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무례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떡볶이나 먹고 갈까? 철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여자. 송미래였습니다. 미래도 철수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문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미래를 쳐다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미래의 모습이 한 달 전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철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는 바닥에 떨어진 주문 용지를 주우며 말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미래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떡볶이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아 미래를 지켜봤어요. 미래는 주방에서 사장님에게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고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물이요. 고맙습니다. 미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래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회장님을 겉모습만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고. 미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 지난 일인데.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구직 중이지만 다음 공채 때까진 일단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미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미래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주문하신 떡볶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네. 미래는 떡볶이를 가져와 철수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미래는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철수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철수는 계산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미래가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철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후, 철수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 건물 말이죠. 얼마에 나왔어요? 아, 하늘저축은행 건물이요? 110억에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싸네요. 금매라서요.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네. 정말이세요? 네. 현금으로 할게요.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철수는 그 건물 소유주가 됐어요. 어휴 역시 통큰 회장님이라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시는군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업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새론저축은행장을 만났습니다. 박철수 회장님 반갑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은행장님 반갑습니다. 제 건물 1층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적어도 경차 탄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네. 아닙니다. 옛날 일이 잠깐 생각나서. 좋습니다. 저희도 그게 더 좋아요. 관리도 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점 확장하는 거라 직원을 뽑으실 텐데 혹시 제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네, 저축은행 경력자입니다. 회장님이 추천하는 거면 믿을 만한 사람 같군요. 네, 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에게 면접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실력으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며칠 후 철수는 미래가 일하는 분식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래가 그냥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다가 철수를 보자 다시 긴장한 표정이 됐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볼까 해서요. 네, 다른 것도 맛있어요. 미래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철수는 주문을 하고 미래를 불렀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만요. 미래는 주방을 힐끔 보더니 사장님, 아는 분이라 얘기 잠깐만 할게요. 하고 앉았어요. 그래요. 사장님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송미래 씨. 네, 회장님. 새론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아요. 신생저축은행이죠. 거기 지점이 또 생깁니다. 미래는 철수를 쳐다봤어요. 한울저축은행 있던 자리예요. 아.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가 말을 이었어요.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입사 지원하고 면접 한번 봐요. 최종 합격은 물론 실력으로 결정됩니다만.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왜 저한테?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많이 반성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기 연락처예요. 말해뒀으니 면접 보세요. 철수는 명함을 건넸어요.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직원이 되세요. 그리고 그때 그 남직원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아, 동수 씨요?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공사 현장? 다른 일도 많은데 왜?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 뭔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고생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랬군. 혹시 연락처 알면 가르쳐 줄래요? 아, 동수 씨요. 잠시만요. 왠지 동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찾아 적어서 주는 미래. 연락처를 받고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주문하신 거 드시고 가세요. 아, 맞다. 미래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 세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철수 쪽을 힐끔힐끔 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철수는 계산을 했습니다. 미래가 깊게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철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좀 개운하네. 한 달 후 새론저축은행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새론저축은행 지점 신규 오픈. 주차장에는 무인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 없이 은행 오면 무료 주차였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송미래였습니다. 미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든 고객에게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요. 미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철수는 은행 대기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네.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졌어요. 철수는 마티즈에 올라탔습니다. 철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미래를 만난 이후 철수는 동수와 통화하면서 현장을 묻고는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최동수라는 분 계신가요? 동수요? 잠깐만요. 한 아저씨가 밖으로 나가 소리쳤어요. 동수야, 누가 찾는다. 잠시 후 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었어요. 철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현장 밖으로 나왔어요. 동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잠시 동수를 쳐다봤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네. 네. 내 개인 운전기사로 일할 생각 없나? 동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요? 급여는 지금보다 나을 걸세. 나이가 드니 운전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제가 회장님께 송미래 씨도 기회를 줬네. 이제 자네 차례야.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회장님. 장담할 순 없지만 새론저축은행 채용 때 추천하겠네.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운전기사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가는 길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후, 동수는 철수의 운전기사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차를 닦았어요. 마티즈든 벤츠든 똑같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동수 씨, 오늘은 마티즈로 가세. 네, 회장님. 동수는 마티즈 문을 정중하게 열어줬어요. 편하게 타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계속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러웠어요. 동수 씨, 네, 회장님. 새론저축은행에서 경력직 모집한다네. 지원해보게. 동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세요? 지점장한테는 말씀드려놨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수는 지원했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어느 날 지점장이 철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추천해주신 직원분이 너무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고객들에게도 친절합니다. 다행이군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자리가 났는데 혹시 추천해줄 만한 사람 있으신가 해서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철수는 경비를 하고 있는 예전 관리인이 지금은 모든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저 박철수입니다. 회장님. 관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새론저축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새론저축은행에서 연락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몇 달 후 오전 9시 새론저축은행 지점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낡은 점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원경찰이 된 관리인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업무 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이. 창구에서 미래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 좀 하려고. 네, 금리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수도 옆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동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했습니다. 이제는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철수는 은행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은 벤츠를 탔어요. 도착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원경찰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미래도 철수를 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있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동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동수 씨도 잘하고 있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했습니다. 주차권 좀 줘.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1년짜리 예금해주고. 네, 회장님. 멋쩍게 웃으며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새론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철수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했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두에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철수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멀어졌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재물은 넘치는 날들 되세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이나 마을명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동사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